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줘서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벨 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럼블 영상 애청 부탁하고요. 제가 라디오 콜에서 라코 내러티브도 진행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radiokorea.com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홈페이지는 oneoped.com이에요. 자, 중국 미국 본토 상공 침투해서 휘젓고 다녔습니다. 정찰 풍선. 중국의 정찰 풍선이요. 중국의 정찰기구가, 그러니까 스파이벌룬, 정찰기구가 미국 본토 상공을 휘젓고 다녀서 전투기까지 출격해 격추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좀 약하죠. 당국은 이 정찰기구가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핵미사일 시설이 있는 민감한 지역 주변 상공까지 날아다닌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줌 브리핑에서 며칠 전 정찰기구의 미 본토 진입을 파악하고 공군기를 출격시켜서 추적하는 등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팍스뉴스에 따르면은 바이든 정부 그냥 내비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약한 미국 모습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찰기구가 중국 것임을 확신한다. 목적은 분명히 정찰이며 항적은 몇몇 민감한 장소기를 지나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국은 전날 몬태나주 상공에서 격추를 검토했는데요. 몬태나주에는 미국의 3개 핵미사일 경납고 중 한 곳인 맘스트롬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어 정찰기구가 정보 수집 목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기지에 150개 대륙간 탄도미사일 경납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구는 중국이 저궤도 위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격추하기로 결정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전날 몬태나주 빌링스 공항을 폐쇄하고 F-22 전투기 이런 군 자산을 동원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잔해로 인한 지상 피해가 우려돼서 격추 계획을 접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당국자는 보고를 즉각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물었고 마크 밀리, 배신자 반역자죠. 마크 밀리, 트럼프 시대 때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편을 들지 않고 어쨌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지상의 민간 피해를 우려해서 정찰기구에 물리적 공격을 가하지 말 것을 백악관에 강력히 건의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현지에서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는데요. 정찰기구의 고도와 관련해 고위 당국자는 민간 항공기 비행 고도보다는 높지만 우주까지는 아닌 대기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는 즉각 주미 중국 대사관, 주중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중국 당국과 접촉해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본토와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번과 같은 중국 정찰기구 미 본토 침투는 이전 행정부를 포함해 지난 몇 년간 여러 번 있었다고 당국자는 언급했는데요. 다만 이번 정찰기구의 경우 과거보다 채공 시간이 긴 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찰기구의 미 본토 상공 침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불거져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저지주에서 제가 그 전에 설명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뉴저지주에서 출생 서류를 위조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한인 여성 신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뉴저지주 뉴 브런스윅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올해 29살 신혜정 씨로 4일 동안 뉴 브런스윅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등 고등학생 행세를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뉴저지 러커스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중국어를 부전공한 대학 졸업생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가 속한 학구는 학생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가능하다.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출생 증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더라도 학교가 해당 학생 입학을 막을 권한은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신 씨가 출생증명서를 조작하면서까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뉴 브런스윅 고등학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나이보다 어려 보이기 때문에 신 씨를 의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 씨와 같은 반이었던 타티아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신 씨와 수업을 같이 들었고 함께 산책도 했다. 근데 충격받았다. 신 씨에게 전화번호도 알려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든다.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어렵다. 이렇게 불안함을 전했습니다. 신 씨의 정확한 구금 날짜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헌터 바이든 소식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당시 29살이던 여직원에게 급여를 빌미로 성적인 영상통화를 제안하는 대화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대화에서 헌터 바이든은 밀린 여직원의 렌트비를 자신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영상통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페이스타임 규칙으로 나체 상태일 것, 성적인 것 외에 어떠한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서 헌터 바이든은 샤워를 하고 오겠다는 여직원에게 샤워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핸드폰을 설치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3살인 이 여성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헌터 바이든의 라펌인 오아스코에서 조수로 일했는데요. 2019년 1월 이 여성은 헌터 바이든 비서에게 12월 급여인 $837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밝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후 약 2달 뒤인 2019년 3월 앞선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 여성은 헌터 바이든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네 번째 직원입니다. 자, 그리고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뉴스맥스를 드랍시킨 디렉티비 조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오늘 F-22 스텔스 전투기 등 군 자산을 다수 동원해서 자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 정찰 풍선을 해상에서 격추시켰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제가 뉴스 전하는 겁니다. 자, 로이드 어스틴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북부 사령부 소속 전투기가